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영석의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는 채널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영석의 진실정치 채널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글 애드센스나 이런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럼블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백업 채널 원영석의 문화전쟁 구독해 주시고요. 그리고 럼블 채널 Truth Politics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하지 못하는 내용들은 럼블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게이트웨이 펀딧에서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데 질 바이든이 이렇게 그 민주당 전당대회 오늘부터 시작했죠. 시카고에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행사인데요. 비닐 쓰레기 백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왔다. 게이트웨이 펀딧이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질 바이든. 여러분께서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질 바이든이 유대인이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답게 민주당 전당대회 앞에서 이렇게 낙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그런다. 민주당에서. 여기 Planned Parenthood 보이시죠? 예, 낙태하는 곳이죠.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런다. 그 전당대회 앞에서. 이번 주 내내 낙태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가서 낙태할 수 있다고 그래요. 무료로. 그래서 지난 6월만 해도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이 맞붙는 줄 알았는데 지난 6월에 이제 떡이 됐죠. 조 바이든이 인지령 문제. We beat Medicare. 메디케어를 이겼다고 막 좋아하고. You beat Medicare to death라고 막 받아쳤죠. 트럼프가. 어쨌든 바이든에서 이렇게 카말라로 바뀌면서 주류 언론이 계속 시쳇말로 빨고 있습니다. 예, 카말라 해리스 엄청 띄워주고 있죠. 엄청. 이렇게 엄청 띄워주고 있고 뭐 윌리 브라운하고 불륜관계 이런 거는 뭐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하고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터시 게버드한테 떡된 거 그런 것도 아예 언급을 안 하고요. 메인스트림에서는. 그리고 뭐 passage of time, unburdened by the past 뭐 어쩌고 헛소리 하는 것도 별로 안 보여주고 있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민 단속국을 두고 KKK 하고 비교하는 것도 안 보여주고 있고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그러면 사제들을 성폭행한 그런 신부들 그 커버해주지 않았습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일 때 미 전역에서 유일하게 말이죠. 그런 모습도 언론에서는 보도를 안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보통 전당대회를 하면은 그 해당 대선 후보는 지지율 탄력을 항상 이렇게 받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 전당대회 끝난 다음에 지지율이 조금 올랐는데요. 해리스도 역시 비슷한 그런 재미를 볼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위스콘신은 해리스가 앞서고요. 1포인트, 펜실베니아 트럼프 0.2 간신히 앞서고 있고요. 미시간 해리스 2포인트 앞서고 애리조나 트럼프가 0.2포인트 간신히 앞서고요. 네바다에서 트럼프가 1.3 앞서고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 1.2, 조지아 트럼프가 1.0 이렇게 간신히 앞서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론조사 기관이 샘플링 할 때 너무 민주당원들을 많이 넣는 거 아니냐 공화당원에 비해서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대다수 여론조사 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래서 라스무슨 여론조사 기관이 비판을 한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을. 자, 전당대회 첫날에는 다름 아닌 조 바이든, 사퇴한 조 바이든, 망신당한 거죠. 예. 아직도 미국 대통령이라는 게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요. 조 바이든을 보면. 바이든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DNC speech is a historic train wreck.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첫날. 그래서 slurring, stumbling, screaming speech full of lies. 거짓말로 가득 찼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막 소리 질렀다. 예, 이렇게 혹평을 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바이든 토론 때 모습 보면 알지만은 전 치매 환자라고 봅니다. 예, 조 바이든은 치매 환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의 전 비서실장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직 실패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패죠. 왜냐하면 남쪽 국경 책임지라고 했는데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지금 1200만 명 이상 불법 체류자, 난민들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 투표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무료 낙태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앞에서 뭘 하냐면은 그 정관 수술도 무료로 해준대요. 남자들. 민주당답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의 고문이었죠. 최고 그 고문이었는데 데이비드 액셀로드 버락 오바마를 만든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액셀로드가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다. 선거인단에서 이겨서 그래서 경합주에서 지금 그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데이비드 엑셀로라도가. 자, 그리고 조 바이든을 축출시키는데 앞장섰던 낸시 펠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이 또 오늘 전대에서는 We love Joe, We love Joe 이렇게 연호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조 바이든은 치맥기가 워낙 세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제가 볼 때는 모를 것 같아요. 낸시 펠로시가 자기를 밀어낸 것도 까먹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안티 트럼프 인물 스티브 커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시카고 불스 여러분께서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이제 마이클 조던 이 그랬던 그 시카고 불스의 벤치 멤버 있었죠. 스티브 커. 벤치 멤버라기보다는 이제 포인트 가드긴 한데 3점 슛 전문이었죠. 스티브 커.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이기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렇게들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트럼프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대로요. 800명 대상 8월 18일에서 8월 19일 그런데 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47대 46으로. 그리고 탈북자 박연미 씨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시스템 겪었다면서 거기에서 생존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를 찍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연미 씨는 완전 이제 슈퍼스타로 떴죠. 보수 진영에서. 자, 이게 이제 트럼프가 올린 건데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가솔린 가격만 51%나 올랐고 전기요금 32%, 비행기 항공료는 23% 올랐고 렌트비 22%. 이게 다 바이든 카말라 정부 아래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로서리 장보는 비용도 22%나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지금 인플레이션 20.2%고 카말라 아래서 그러면서 그 real wage는 3.9%나 내려갔고요. 실수령액 실질 임금이 3.9% 내려갔다는 겁니다. 계란값 47% 올랐고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54%. K-12 음식은 66%나 올랐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밈을 통해서.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트럼프 타워인데 이렇게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투사를 했는데 프로젝트 2025 HQ 그러면서 보수 진영 싱크탱크죠. 헤리티지 재단이 프로젝트 2025를 푸시하고 있는데 이건 트럼프는 자기가 그랬습니다.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이건 이제 민주당 진영에서 트럼프 엿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저 투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오늘 X에 올렸는데요. 이게 AI로 만든 영상인데 너무 감쪽 같다고 무섭다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왕좌의 게임 캐릭터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DJ처럼 하는 건데 글쎄 저는 왕좌의 게임을 너무 재미없게 봤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여러분께서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재밌게 봤는데 저는 굉장히 지루하게 봤습니다. 보다 말았어요. 그래서 시즌5에서 그냥 껐어요. 사실 그냥 그것도 억지로 그냥 하도 사람들이 잘 됐다 돼가지고 봤는데 자 이건 트럼프가 X에 올린 건데요. 트럼프 캠페인이 올렸겠죠. 이렇게 불법 체류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가 됐는데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추방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디포터 인 치프라는 별명도 얻었죠. 추방 CEO라고. 근데 17년에 이제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팍 올랐죠. 바이든 들어서. 자 그리고 보수 논객 베니 존슨이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그 장벽으로 이렇게 쫙 막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쪽 국경에 장벽 세우는 건 반대예요. 저 X에서 이렇게 퍼드리코 포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024년 대선이 오늘 열린다면 누구한테 투표할 것인가? 트럼프가 무려 77.7%, 카말라는 15.3%에 그칩니다. 아니 X에서는 이런데 왜 그럴까요? 예? 왜 여론조사에서는 카말라가 이상하게 높게 나올까요? 카말라 해리스를 안다면은 절대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이거는 누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를 영상 이거 AI로 이렇게 만들어 온 것 같네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콜테스도 어쨌든 민주당 지정에서 스타긴 스타고 나중에 뉴욕주 연방 상원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빅뉴스인데요. 연방 하원이 월요일 아침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 개 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부통령 시절 권력 남용과 대통령 시절에 미국을 사취하기 위한 가족의 세계적 영향력 행사를 은폐하려는 대통령으로서의 사법 방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House Judiciary GOP 연방 하원 사법위원회가 X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이 공개한 290 그러니까 하원 감독위원회, 사법위원회, 세입세출위원회가 공개한 292페이지 분량 탄핵 보고서 요약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폭로한 부패 행위 총체는 엄청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영향력 행사와 사기를 공모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고 직권 남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짓말함으로써 가족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미국을 사치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시카고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확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보고서는 바이든 탄핵 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경우 상하원에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대한 공식 요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7월 13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암살 시도가 있은 지 며칠 뒤에 바이든이 이제 물러나고 경선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넘겨줬죠. 그래서 임기 마지막 몇 달 동안 바이든 탄핵 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탄핵을 저속한 짓이라고 그렇게 적시했습니다. 한 번은 2020년 예비선거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탄핵이고 또 다른 건 2021년 1월 6일 사태와 관련해서 퇴임한 이후 이제 탄핵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하원에서요. 특히 후자는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로 인정된다고 그렇게 명시했습니다. 보고서 요약본은 최근 몇 년 동안 민주당이 탄핵 권한을 저속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조항을 추진하기로 한 하원 결정은 가볍게 내려져서는 안 된다면서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제시해서 모든 하원 구성원이 바이든 대통령 부패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시절 주요 증거들도 있었는데요. 외국의 영향력 행사를 통해 받은 2,700만 달러를 통해서 조 바이든 공공 신탁 사무실을 통해 현금화하고 바이든 가문을 부유하게 만들려는 공모와 이러한 지불을 은폐하기 위해 유령 회사를 이용한 것 문제가 됐고요. 또 조 바이든이 부통령으로서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과 사업 파트너들의 우크라이나, 중국, 러시아, 카자키스탄 이런 해외 사업 거래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 그리고 바이든 가족은 조 바이든의 공적 신뢰 지위를 이용해서 민주당 후원자들로부터 800만 달러 이상 대출을 받았지만 그 대출금 중 수백만 달러는 상환되지 않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적 서류도 없어서 이 자금이 대출을 가장한 선물로 제공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전 행정부에서 취한 조치로 인해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전례가 없겠지만 하원위원회 세계보고서는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을 때 탄핵에 대한 주요 증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법무부하고 FBI가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에게 특별 대우를 제공한 걸 문제 삼았는데 여기에는 가장 심각한 중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늑장 형사수사 아주 느리게 형사수사를 한 것도 포함됐습니다. 또 바이든 법무부는 헌터 바이든 형사수사에서 법집행기관 독립성에 대해 의회를 오도했고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데이비드 와이스먼 검사를 수사가 의회의 정밀조사를 받은 후 특별검사 지위에 지명했다는 점도 문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엠팍스 뉴스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최근 언론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바마 2008년 선거 때 호프라는 메시지를 담고 이렇게 그 포스터가 이제 화제를 모았죠, 오바마. 근데 지금 카말라도 그런 식으로 띄우고 있어요. 카말라 해리스 KH 이렇게 나오면서 forward 전진한다. 언론도 그렇고 지금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를 계속 이렇게 띄워주는 게 이것도 CNN 보도한 건데 Artist behind iconic Obama hope poster crafts new artwork for Harris. 이렇게
이미지 전략을 계속 이렇게 해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여자의 실체를.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9월 10일 일단 ABC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팍스뉴스 토론은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론도 지금 하자고 도널드 트럼프 쪽에서는 계속 푸시하고 있지만은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카말라 해리스로서는 최소화하고 싶겠죠. 트럼프는 카말라 해리스하고 9월 4일 팍스뉴스, 10일 MBC 뉴스 그리고 25일에 이제 ABC 뉴스하고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MBC 뉴스 9월 10일만 받아들인 겁니다. 카말라가.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음주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상태로 이렇게 연단에 오를 때가 많다. 지금 제임스 블런은 이렇게 X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A lot of rumors out there about Kamala having a serious drinking problem apparently coming into focus as campaign heats up. 좀 과음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뮤즈도 이렇게 올렸어요. The DNC is struggling to keep Kamala Harris sober. 맨정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맨정신으로 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지금 카말라 해리스가 하도 많이 마셔서 addiction is real and she's got a long road ahead.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Patriots are in contro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hen and now MSM super compilation.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이렇게 계속해서 국민들 세뇌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The only thing that changed in Kamala's popularity is the media's willingness to gaslight the entire public. 그러니까 미국민들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이. Kamala wasn't popular. 카말라는 인기가 없었다. Kamala isn't popular. 카말라는 현재도 인기가 없다. Kamala never will be popular. 카말라는 영원히 인기가 없을 것이다. The media is lying to you. 언론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언론들이 지금 카말라 해리스 계속 이렇게 띄우기 하고 있지만은 거품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가장 큰 희망을 느꼈어요. 버지니아주에서 글렌 영캠 주지사가 종이 투표 행정명령 때린 것. 거기서 아주 엄청난 희망을 받고 버지니아는 트럼프가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박빙 양상이에요. 메인스트림 여론조사만 봐도 처음에는 이제 카말라가 앞선다 하다가 이제 박빙입니다. 전반적으로. 앤드루 워크네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이거 보면은 미팅이 이제 흑인 코커스 미팅, 히스패닉 코커스 미팅, AAPI 코커스 미팅, 그다음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코커스 미팅, 에스닉 카운슬 미팅 이렇게는 있는데 백인 미팅은 없다. 또 백인에 대한 역차별 꼬집고 있습니다. The Hill에서 스티브 크라카워가 이렇게 오피니언 피스를 썼는데요. 10월에 바이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옥토버 서프라이즈, 10월 서프라이즈를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을 안고 선거를 치르는 거죠. 트럼프가 트루 소셜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Crazy Nancy Pelosi is looking at the 25th Amendment in order to replace Joe Biden with Kamala Harris. 수정헌법 25조 적용해서 조 바이든 끌어내릴 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가. The Dems want that to happen fast because Sleepy Joe is out of it. 조 바이든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빨리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글쎄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바이든이 대선 후보 교체되는 것도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교체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러키 경찰 노조는 트럼프 벤스 티켓을 지지했고요. 이런 뉴스를 보면 희망적입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audit the vote 투표를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그 손으로 수검표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버 카운티에서 이렇게 데모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주 200개 카운티에서 이렇게 수검표 도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런 거 보면 트럼프한테 유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란 머스크 X를 볼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원들 내로남불. 남쪽 국경에는 장벽 못 세우게 하면서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렇게 장벽으로 두르고 말이죠. 그래서 어메이징, 참 어메이징하다. 내로남불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진정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고요. 제 백업 채널은 문화전쟁, 원영석의 문화전쟁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럼블, 트루스 폴리틱스 검색하셔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원영석의 진실정치는 여러분의 후원금만으로 운영이 되는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